신인임에도 불구하고 데뷔하자마자 슈퍼스타의 탄생을 예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TV를 켤 때마다 여기저기 나오지만 제가 왜 저렇게까지 떴나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인기가 급상승한 여배우 몇몇이 떠오르실 텐데요. 수상할 정도로 데뷔하자마자 톱스타로 직행한 수상한 여배우는 누구일까요? 데뷔하자마자 톱스타로 직행한 수상한 여배우. 2007년 장진 감독의 영화 아들의 단역으로 데뷔했던 서우는 데뷔 초기부터 스폰서에 대한 루머가 이렇게까지 많았던 여배우가 또 있을까? 할 만큼 스폰서에 관한 소문이 끊이지 않았던 여배우입니다. 서우는 단역으로 데뷔한 지 불과 2년채 안 되는 짧은 기간 만에 주연급 여배우가 되면서 한눈에 봐도 성형한 신인 여배우가 저렇게 짧은 시간 내에 대표작 하나 없이 갑자기 주연을 꿰차고 수많은 광고, 모델로 얼굴을 내비치기 시작하는 것에 대해 대중들의 의심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중 준수한 외모의 모 중견기업 사주의 아들과 오붓한 데이트 장면이 목격되면서 스폰설에 다시 한번 기름을 붓게 됩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누가 봐도 한눈에 연인임을 알 수 있을 정도였고, 특히 차에서 내려 호텔 객실로 올라가는 동안에는 언뜻 보면 두 사람이 아닌 한 사람으로 보일 만큼 거의 합체된 상태로 딱 붙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해당 사실이 열애설로 보도되자마자 서우의 소속사는 상대방으로 지목된 남자는 둘째 언니의 지인으로 서우는 그가 중견기업 사장 아들인지도 몰랐다면서 해당 열애설 자체를 일축했지만 그로부터 얼마 후 또다시 스폰서 규혹이 불거지게 되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SBS 아나운서 출신 국회의원 유정현이었습니다.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유정현이 드라마 캐스팅에 개입해서 모 여자 탤런트를 주연으로 꽂았고 몇몇 기업에게 특혜를 주면서까지 광고 모델로 해당 여배우를 추천했다는 것이었는데 그 여배우가 바로 서우라는 거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증권가 짜라씨와 사설 정보지를 통해서 급속도로 퍼져갔고 내용상 서우가 캐스팅된 드라마와 광고 등이 꽤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었으며 둘의 미래 장소가 양화대교 북단에 위치한 모텔이라고 장소까지 특정됐을 뿐만 아니라 유정현이 아내 역시 둘의 관계를 알고 있지만 남편의 재선을 위해 눈물을 삼키며 침묵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까지 있어서 신빙성을 더했는데요. 연이은 스폰 루머에 크게 상처받은 서우는 수년간 방송활동을 중단하게 됐고 유정현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며 강경하게 대응했지만 끝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인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인지에 대해서는 입장 발표가 없었고 유포자 역시 현재까지도 검거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네요. 데뷔 초 본명인 김은주로 활동할 때만 해도 긴 생머리의 시골미녀 스타일이었던 고준희는 단발자로서의 독보적인 도시형 미인으로 탈바꿈하며 10년의 무명 생활을 털어내고 단숨에 스타덤에 올라버리는데요. 히트작으로 차근차근 인지도를 상승했던 게 아니라 한순간 톱스타 자리를 꿰차게 된 경우여서 이른바 인기 떡상의 비결을 둘러싼 루머와 억측이 남발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재벌 2세와의 스폰 관계라는 건데요. 모 방송 프로그램 연예부 기자의 발언으로 고준희의 스폰서설이 일파만파 커지게 됩니다. 해당 내용은 데뷔 초기 촌스러운 스타일로 긴 무명 생활을 하던 여배우가 브로커를 통해 재벌남을 소개받게 되면서 카메라 마사지를 포함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명품을 걸칠 수 있게 되었고 그 덕분에 확 달라진 도시적인 이미지로 변신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는데 데뷔 초 촌스러움과 긴 무명 생활 끝에 도시적인 이미지로 떡상했다는 데서 많은 대중들은 고준희를 해당 여배우라고 의심하게 됩니다. 이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던 고준희는 과거 돈 많은 재벌보다는 가슴 따뜻한 순정남이 이상형이라는 말을 뒤집고 유명 주얼리 업체 대표의 아들과 열애설에 휘말리며 돈의 매력을 최고로 생각하는 여배우였다는 걸 몸소 증명해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만약 해당 열애 상대가 순정 넘치는 재벌남이었다면 고준희의 진심을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데뷔 초 본명인 김은주로 활동할 때만 해도 긴 생머리의 시골미녀 스타일이었던 고준희는 단발자로서의 독보적인 도시형 미인으로 탈바꿈하며 10년의 무명 생활을 털어내고 단숨에 스타덤에 올라버리는데요. 히트작으로 차근차근 인지도를 상승했던 게 아니라 한순간 톱스타 자리를 꿰차게 된 경우여서 이른바 인기 떡상의 비결을 둘러싼 루머와 억측이 남발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재벌 2세와의 스폰 관계라는 건데요. 모 방송 프로그램 연예부 기자의 발언으로 고준희의 스폰서설이 일파만파 커지게 됩니다.
해당 내용은 데뷔 초기 촌스러운 스타일로 긴 무명 생활을 하던 여배우가 브로커를 통해 재벌남을 소개받게 되면서 카메라 마사지를 포함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명품을 걸칠 수 있게 되었고, 그 덕분에 확 달라진 도시적인 이미지로 변신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는데, 데뷔 초 촌스러움과 긴 무명 생활 끝에 도시적인 이미지로 떡상했다는 데서 많은 대중들은 고준희를 해당 여배우라고 의심하게 됩니다. 이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던 고준희는 과거 돈 많은 재벌보다는 가슴 따뜻한 순정남이 이상형이라는 말을 뒤집고 유명 주얼리 업체 대표의 아들과 열애설에 휘말리며 돈의 매력을 최고로 생각하는 여배우였다는 걸 몸소 증명해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만약 해당 열애 상대가 순정 넘치는 재벌남이었다면 고준희의 진심을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2007년 SBS 드라마 조강지처 클럽의 조연으로 출연함과 동시에 아시아나항공 전속 모델로 발탁된 유하나는 발랄하지만 조신해 보이고 섹시하지만 단아해 보이는 마스크를 통해 2009년부터 각종 드라마에서 단번에 주조연급 자리를 꿰차게 됩니다. 이후 2011년 당시 기아 타이거즈 선수였던 이용규와 열애 3개월 만에 결혼을 하면서 더욱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모 방송을 통해 한 여배우의 스폰 관련설이 방송되면서부터 흉흉한 소문의 주인공이 되게 됩니다. 그 소문은 유하나가 20대 초반의 브로커를 통해 70대 후반의 재력가 영감님을 소개받고 스폰 관계를 유지하다가 서둘러 이용규 선수와 결혼을 했다는 것인데, 방송 내용에 따르면 남자 취향에 따라 변신이 가능한 어양이 곧 80세를 앞둔 상대남을 위해 흰색 원피스에 낮은 굽의 단화를 신고 여성미를 완벽하게 장착해서 단번에 스폰 계약이 성사됐고, 그 즉시 고급 오피스텔과 외제차를 포함한 각종 물질적인 지원은 물론 방송과 영화 등의 할아버지가 투자를 하면서 캐스팅까지 꽂아줬는데, 56살 연상의 할아버지만 상대하다 보니 젊은 피가 너무 그리웠고, 그렇게 만나게 된 유명 스포츠 스타와의 미래를 평소 밤잠이 많았던 스폰 할아버지가 주무시는 늦은 시간에만 몰래 해왔다는 거였습니다. 스폰서 계약상 연애와 결혼금지 조항 때문에 비밀 연애만 계속해오다가 할아버지가 노안으로 돌아가자마자 결혼을 했다는 건데, 방송 내용 중 남자 취향에 따라 변신이 가능하고 이후 스포츠 스타와 결혼했다는 과정은 유하나를 연상하게 하면서 대중들의 의심을 사게 됐던 겁니다. 이에 유하나는 20대 초반까지 면허증도 없었던 자신이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녔다는 게 말도 안 될 뿐더러 자신은 본인의 친할아버지와도 단둘이 만난 적이 없다며 억울해하고 있다고 하네요. 진실은 하늘에 계신 스폰 할아버지만 알고 계시겠죠? 클릭비 오종혁이 자신의 콘서트에서 공개적으로 팬들에게 소개하면서 그저 연예인의 여친으로 알려졌던 이다희는 사실 당시에 이미 슈퍼모델 선발대회에서 입상했던 신인 모델인 상태였는데요. 슈퍼모델 입상 다음 해에 천년지혜라는 드라마로 연기에 도전했지만 워낙 단역이었고 스타일마저 현재의 그녀와는 많이 달랐기에 대중들의 관심을 받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던 그녀에게 데뷔 10년 차 만에 드디어 찾아온 기회가 그녀의 소속사 대표였는데요. 이다희와 소속사 대표가 열애를 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던 시점부터 이다희는 기존의 촌티를 싹 벗어내고 현재와 같은 도시적인 외모와 스타일링을 갖게 됐고, 소속사 대표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비로소 그녀의 이름을 알리게 된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에 캐스팅되었다는 건데, 보도 자료를 통해 이다희의 소속사 대표가 그저 소속사 대표와 배우로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뿐 사귄 적이 없다고 열애 사실을 공식적으로 부인하면서 그간 둘의 다정했던 모습을 증언했던 사람들과 열애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 않던 이다희를 동시에 머쓱하게 만들었는데요. 그저 소속 여배우에게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줬던 프로페셔널한 대표일 뿐이었을까요? 실제 삽입 의혹까지 불러일으킬 정도로 영화 마법의 성에서 혼신의 연기를 펼쳤던 강혜원. 파격적인 노출 연기에도 불구하고 큰 주목은 받지 못하며 8년간의 무명 생활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던 강혜원이 단숨에 유명세를 얻게 되는 작품이 있었으니 그 작품이 바로 윤재균 감독의 영화 해운대입니다. 영화 해운대 성공과 함께 가장 핫한 배우가 된 강혜원은 어처구니 없게도 절친들의 뒷담화 때문에 구설에 오르게 되는데요. 안선영과 진재영, 신희, 김지은 강혜원의 개명전 이름은 자주 친목을 갖는 절친 사이였는데, 진재영이 안선영에게 신희가 영화 관계자를 상대로 몸로비했고, 강혜원은 윤재균 감독과 배우 임창정에게 몸로비를 했다고 뒷담화를 했는데,
이후 본인이 없을 때 자기 뒷담화도 하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든 안선영이 신이를 불러다가 물어본 결과 진재영이 안선영 역시 늙다리한테 스폰에서 받은 돈으로 자기네들 술 사주는 거라는 뒷담화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화가 난 안선영이 진재영의 SNS에 공개글을 올리며 그녀들의 은밀했던 사생활이 만천하에 공개돼 버리게 됩니다. 결국 진재영의 상습적인 뒷담화와 그걸 공개적으로 까버린 안선영 덕분에 졸지에 강혜원과 윤재균 감독 사이에 평범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지 않았을까? 라는 그간의 의심들이 한방에 풀리게 됩니다. 안선영의 공개 저격글 논란에도 불구하고 강혜원과 그녀의 소속사는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아서 더욱더 안선영의 저격글 신뢰성에 무게를 실어주게 되었고 대중들에게는 기정사실화되게 됩니다. 강혜원은 진재영이 더 미울까요? 안선영이 더 미울까요? 남자 연예인 중 자신의 권력이나 힘을 이용해 여성을 함부로 대하거나 성추행 또는 성폭행을 저지른 악마 같은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악마 같은 짓을 한 나이 어린 여자 후배를 강제로 성폭행한 남자 연예인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이 어린 여자 후배를 강제로 성폭행한 남자 연예인 신웅 2018년 여성들의 미투 운동이 한창 활발히 거세지던 시기 트로트 가수 출신의 한 음반 제작자 A씨가 유명 작사가 이모 씨를 성폭행했다는 뉴스가 보도된 논란을 자아냈습니다. 피해자 이모 씨에 따르면 2014년 A씨와 함께 음악 작업을 하던 때 A씨로부터 수차례 추행을 당했고 심지어 사무실에서 성폭행까지 당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거부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A씨의 체격이 워낙 컸기 때문에 아무리 저항해도 막을 수가 없었다라고 전한 걸 보면 상대 측의 동의 없이 말 그대로 힘으로 밀어붙인 정황으로 볼 수 있었죠. 비교적 상세한 당시의 상황이 뉴스를 통해 보도되자 A씨 측은 처음엔 기억이 나지 않는다소 둘러댔다가 이후엔 합의하에 한 걸 문제 삼는 E씨가 제정신이 아니다라며 E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는데요. 하지만 얼마 뒤 사건 발생 2년 후인 2016년경에 A씨가 E씨에게 보냈던 문자 메시지 내용이 공개되면서 A씨는 불리한 상황에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로서 당신에게 정말 미안하다, 잠시 정신이 나갔다, 무식하게 행동한 걸 반성한다 등 구구절절 사과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난 것인데요. 파렴치한 성폭행범의 정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네티즌들의 원성이 빗발치기 시작하던 때 유명 트로트 가수이자 가수 신유의 아버지로 유명한 신웅이 활동 중단을 선언, 이와 동시에 성폭행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면 부인하며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을 통해 가해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정체가 공개되기 전에 한간에 제기되는 의혹에 먼저 목소리를 낸 걸로 보이는데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E씨와 그런 E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팽팽히 맞서는 신웅 양측의 상반된 입장에 모두가 혼란을 느낄 무렵 두 번째 피해자가 등장하면서 피해자 E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더해졌습니다. 자신이 신웅으로부터 성폭행당한 두 번째 피해자라고 주장한 무명가수 B씨는 과거 신웅이 본인의 트로트 업계 파워를 바탕으로 수차례 추행을 지속하다 결국 자신을 성폭행까지 했다고 증언했는데요. 성폭행을 당한 직후에는 겁이 나 자리에서 도망쳤지만 며칠 후 정신을 차리고 당시의 상황에 대해 신웅에게 따지니 신웅은 모르쇠로 일관, 이에 붕괴한 B씨가 고소를 진행하자 성폭행이 아니라 불륜이 있다며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다는 신웅. 이후 B씨에게 방송 출연을 약속하며 고소 취하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무명 트로트 가수로서 단 한 번의 방송 출연이 절실했던 B씨가 이를 수락하며 고소를 취하했으나 끝내 방송 출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두 사건 모두 문자 메시지와 각서가 남아있어 신웅이 가해자라는 사실엔 이견의 여지가 없어 보였죠. 하지만 뻔뻔하게도 신웅은 끝까지 피해자와 자신이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잘못을 끝끝내 부인했다는데요. 그래도 재판부는 여러 증거와 피해자의 증언을 토대로 양쪽이 연인 관계라 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내렸고 신웅은 징역 4년형의 법정 구속을 피할 수 없게 됐죠. 나이 60이 넘은 나이에 여성 2명을 성폭행한 악질적인 범죄로 감옥에 수감되며 가수로 활동하는 아들의 발목까지 잡은 신웅. 뭐가 그렇게 억울했는지 항소를 진행했지만 기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최종 판결을 받았다고 하네요. 조재현 2018년 2월 앞서 살펴본 신웅의 성폭행 사실이 전면 기사화되며 떠들썩해지기 딱 한 달 전
배우 최율은 자신의 SNS에 조재현의 프로필 사진과 함께 언제 터지나 기다렸다 생각보다 빨리 올게 왔다며 미투 해시태그를 추가해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에 앞서 한 매체에서는 배우 출신 유명 제작자 대표 A씨가 본인이 소유한 극장에서 막내 스태프를 무릎에 앉히고 키스를 요구했다고 보도했고, 다른 매체에서도 유명 배우이자 연극 제작자인 제이씨가 무대 현장에서 20대 초반 여성 스태프의 몸을 더듬었다고 보도해 충격을 자아낸 바 있는데요. 극장을 소유하고 있는 유명 배우이자 연극 제작자라는 점에서 네티즌들 사이에선 조재현이 가해자로 유력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던 무렵이었기에 최율의 미투 폭로는 더욱 많은 이들의 분노를 유발했죠. 논란이 커지자 조재현은 즉시 그동안 잘못 살았다 모든 걸 내려놓겠다는 입장을 전하며 출연 중이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양새였는데요. 보통 이런 논란이 불거지면 덮어놓고 바로 인정하기보다는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하는 게 정상인데, 조재현이 이렇게 초스피드 인정 입장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조재현으로부터 추행과 성폭행을 당한 여성들이 한둘이 아니었기 때문인데요. 한 방송국 스태프는 과거 조재현이 자신을 옥상에 위치한 물탱크실로 유인해 강제로 키스를 하며 너는 식기가 있다, 너만 보면 미치겠다라고 말한 사실을 폭로했고, 부산국제영화제 스태프로 활동했던 한 여성은 조재현이 예쁘장한 여자 스태프들만 보면 집적되는 통에 에스코트가 힘들었다는 사실을 전하기도 했죠. 심지어 추행한 여성에게 사과하겠다고 약속 일정을 잡은 뒤 성관계를 시도했다는 믿기 힘든 증언까지 등장하며 수세에 몰린 조재현. 놀라운 건 언론을 통해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기사를 내놓고서 뒤에선 기사를 낸 기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제보자가 누구인지 색출하려 했다는 점인데요. 그렇게 반강제로 자숙에 들어간 지 3개월 차. 이번엔 한 제1교포 여배우 A씨가 2001년 조재현으로부터 성폭행당한 사실을 털어놓으며 조재현의 성범죄 논란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A씨 측의 폭로에 조재현은 공갈미수 혐의로 상대를 역고소하면서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맞섰고, 이에 A씨가 정식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사건은 기소 중지됐는데요. 당시 조재현이 합의하에 나눈 관계라고 증언하기 했지만 2001년 당시 조재현이 아들은 12살, 딸은 9살이던 엄연한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은 더욱 커졌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조재현이 연루된 성범죄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2004년 당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당시 피해자 B씨는 조재현이 강제로 술을 먹게 한 뒤 호텔로 데려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해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그러나 증거 부족에 공소시효까지 지난 데다 이후 피해자가 항소를 포기해 조재현이 승소하긴 했지만 앞선 수많은 피해자 사례들을 볼 때 해당 사건 역시 찝찝함이 남는 건 사실이네요. 최일화 한국연극배우협회 이사장이자 드라마 야인시대 대물동이 등 다양한 대작 드라마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던 원로 배우 최일화는 미투 폭로가 터지기 시작한 2018년 초 한 매체를 통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조그마한 것이라도 저와 연루된 게 있다면 자진해서 신고하고 죄를 달게 받겠다며 자신의 성폭행 사실을 직접 고백하고 사과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연극배우협회 이사장 자리까지 내려놓고 모든 활동을 중단한 채 자숙을 선언한 최일화. 대체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을 추행하고 다녔으면 미투 폭로가 시작되자마자 자진해서 가해 사실을 고백한 걸까요? 사실 최일화의 더러운 손은 관련 업계에서 이미 널리 알려질 대로 알려진 유명한 사실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최일화가 자신의 잘못을 자진 납세하여 고백하자마자 피해 여성들의 폭로가 물밀듯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는데요. 25년 전 최일화와 같은 극단에서 활동했다는 배우 A씨는 최일화의 고백을 기사로 접한 뒤 한 매체에 전화해 최일화가 마치 가벼운 성추행이었던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면서 명백한 성폭행이었다라고 분노 섞인 목소리로 당시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A씨의 증언에 따르면 최일화는 A씨가 연기를 잘 못한다며 온갖 지적을 일삼다가 갑자기 강압적으로 성폭행을 했고 끝까지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이 기사로 보도된 댓글창에는 또 다른 피해자로 보이는 여성의 증언이 댓글로 달리며
최일화의 과거 범죄 의혹에 불을 지폈습니다. 댓글 작성자 B씨는 25년 전 최일화와 같은 극단에 몸담고 있을 무렵 최일화부터 성폭행을 당했고 강제로 여관에 끌고 가려고 할 때 저항하자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해 쓰러졌다는 사실을 담담히 전했는데요. 이어 꿈이었던 배우를 포기하고 남은 세월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살았다고 전하며 최일화의 진심 어린 사과를 촉구했죠. 얼마나 찔리는 게 많았으면 폭로가 터지기도 전에 본인이 직접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관련 사실이 보도되자마자 피해자 2명이 즉각 등장하다니 과거 최일화부터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셀 수도 없이 많을 거라는 추측이 가능한 대목인데요. 최일화는 이후로 관련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했는지 방송계에서만 사라졌을 뿐 추가 폭로나 법적 처벌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록 법적으로는 처벌받지 않았지만 피해자들은 물론이고 20년 넘게 무명 시절을 버텨준 아내에게 평생 속죄하며 살아야 될 것 같네요. 가슴이 풍만한 것은 여성 스타들이 섹시함과 매력을 발산하는데 큰 장점입니다. 이들은 한국 연예계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미녀들입니다. 많은 한국 미녀들이 생기 넘치고 아름다운 가슴을 소유하고 있어 다른 여성들로 하여금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매력적인 가슴을 가진 이 미녀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매혹적입니다. 아름다운 가슴을 소유한 것은 이들 여성 아이돌을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의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유하는 한국의 슈퍼버스트 핫걸로 이 아름다운 여성은 거대한 가슴뿐만 아니라 온라인 사진 모델로서의 아름다운 얼굴로도 인상을 남깁니다. 유하는 자연스러운 큰 가슴으로 아시아 전역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핫걸은 1995년생으로 서울에서 살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하는 자신을 아시아에서 가장 큰 자연스러운 가슴을 가진 여성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자주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립니다. 이 한국 핫걸은 패션 모델로 활동할 때 주로 가슴이 드러나는 드레스를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유하는 몸에 꼭 맞는 드레스를 자주 입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섹시한 매력을 드러냅니다. 유한의 가슴 사이즈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많은 남성들이 그녀의 사진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개인적인 페이지를 통한 그녀의 공유에서 유한은 공공장소에서 나타날 때마다 종종 부끄러워했습니다. 보수적인 복장에도 불구하고 유한은 어디서나 주목의 중심이 됩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유명해지기 전에 유한은 보수적인 옷을 자주 선택했지만 나중에는 덜 수줍어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섹시한 가슴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한의 매끄럽고 흰 피부는 그녀의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그녀는 종종 여러 곳을 여행하며 개인 페이지에 사진을 공유합니다. 현재 유한의 인스타그램 개인 페이지는 24만 5천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대부분은 그녀의 큰 가슴에 매료된 남성들입니다. 브레이브 걸즈는 약 7년 동안 활동해왔지만 아직 히트곡이 없습니다. 브레이브 걸즈의 노래 랄리는 로스비엘ACKPINK의 안더그라운드를 이기고 디지털 음악 차트에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갑작스런 인기로 인해 4명의 멤버가 해체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인기를 얻으면서 브레이브 걸즈 멤버들은 관객들의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유정 보통 유정으로 불림은 섹시한 외모 덕분에 가장 주목받는 인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브레이브 걸즈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그 뒤에 반드시 유정이라는 이름이 따릅니다. 매력적인 가슴을 소유한 유정은 짧은 시간 내에 크게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유정을 본 많은 관객들은 그녀가 대략 24-25세 정도로 보인다고 추측합니다. 실제로 이 여가수는 1991년생으로 이미 30세입니다. 그녀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새로운 베이걸걸로 간주되는데 이는 얼굴은 순진하지만 몸매는 섹시한 여성을 묘사하는 용어입니다. 그녀는 포켓몬스터 꼬부기와 비슷한 미소 때문에 팬들에게 SQIRTL이라는 별명을 받았습니다. 30세의 가수는 그룹 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멤버로 시각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홍콩의 한 국제학교에서 여러 해 동안 공부한 경험이 있어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합니다. 그 후 한국으로 돌아와 성신여자대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했습니다. 학업을 마친 후 2015년 브레이브 걸즈에 추가 멤버로 합류했습니다.
가수로서의 경력을 선택할 때 부모님의 반대를 겪었던 그녀는 현재 랄린으로 얻은 명성 덕분에 팬들은 유정 특히 브레이브걸즈가 계속해서 예술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1991년생의 여신은 키가 1.63m이며 풍만하고 섹시한 몸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맥섬과 같은 남성 잡지의 표지 모델로 초대받은 적이 있으며 그녀의 몸매를 과시하는 사진들은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GHYOTWIC 트와이스의 메인 보컬로 알려진 지효는 매우 섹시한 가슴으로 유명합니다. 트와이스의 리더는 LIKEY 뮤직비디오에서 가슴을 드러내는 장면으로 많은 이들을 감탄하게 했습니다. 통통한 체형을 가진 지효는 그녀의 가슴이 매우 풍부하며 엄청난 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체중을 줄였지만 그녀의 가슴은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조하이언 베리구드 조연은 2016년 SNL 코리아에 게스트로 출연하며 베리구드의 멤버가 되었습니다. 조연은 그녀의 매우 섹시한 가슴으로 즉시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랩 실력, 아름다운 얼굴, 매력적인 신체 측정으로 그룹 내에서 두드러진 멤버입니다. 2019년 7월 오지엔의 게임 돌림픽 2019에 참가하며 그녀의 아름다운 몸매를 선보이고 한국 쇼비즈에서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이후 조연은 게임을 잘하는 것으로도 알려지며 게임 돌림픽 2019에서 아이돌과 함께하는 게임 프로그램에도 출연했습니다. RUIH U B 2017년 2월에 데뷔한 H U B는 많은 신인들 속에서 주목받지 못했지만 멤버 루이는 아이돌 체육대회에서 그녀의 매력적인 가슴과 섹시한 몸매로 주목을 받으며 유명해졌습니다. 루이는 맥섬 코리어 잡지의 표지 모델로도 활동했습니다. 1994년 일본 교토에서 태어난 루이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2016년 HUB의 멤버로 데뷔했습니다. 2017년 MBC 아이돌 육상, 양궁, 리듬 체조 챔피언십에서 60m 달리기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인상적인 성과를 보였습니다. 루이는 고등학교 때부터 파트타임 일을 해왔고 한국에서도 계속 일을 했습니다. 그녀는 한 음악 프로그램이 끝난 후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활동을 지속했다고 합니다. 루이는 코로나19가 발발하기 전에 팬들이 떠날까봐 일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필리핀에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 방문했고 일본의 삼계탕 레스토랑에서 일했습니다. 또한 맥도날드, 타코야키 가게, 호텔, 스크린 골프장, 물류센터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루이는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그녀를 키웠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녀의 인생 목표는 어머니가 일을 그만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고시원에서 어머니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돈을 벌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YULHE LABOUM 라붐의 유리는 거대한 가슴의 아이돌이라는 별명으로 갑자기 많은 관심을 받게 된 이름입니다. 비록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순진한 얼굴을 가졌지만 유리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른 성숙함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매력적인 몸매와 특히 큰 가슴으로 많은 여성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3일 글로벌 H는 유리가 더 이상 연예계에 남고 싶지 않아 그룹과 매니지먼트 회사를 떠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24년 10월 24일 유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혼 결정의 이유가 민원의 성인 오락시설 방문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FNC 엔터테인먼트는 결혼 문제와 관련된 개인적인 사항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발표했으며 민원은 슈퍼맨이 돌아왔다 프로그램을 떠날 것입니다. 챙 자우 카즈믹 걸즈 우주소녀의 청샤오는 그룹 내에서 가장 주목받는 멤버입니다. 그녀는 한국 연예계에서 드물게 풍만하고 섹시한 체형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여성 아이돌과 달리 마른 체형의 아름다움이 아닌 건강하고 현대적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가슴과 허벅지 부분에서 뛰어납니다. 이 여가수는 몸매가 더 날씬해지면서 많은 팬들을 설레게 합니다. 2016년 우주소녀가 데뷔한 이후 청샤오는 가장 주목받는 멤버가 되었고 그로 인해 그녀는 가장 바쁜 스케줄을 소화해야 했습니다. 청샤오는 너무 많은 일로 인해 실제로 지쳐갑니다. 지난 2해 동안 청샤오는 우주소녀의 연습과 공연, 팬사인회, 광고 촬영, 사진 촬영, 리듬 체조에 참여하고
중국의 아이돌 프로듀서, 쇼의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며 엄청난 업무량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2018년 초에는 우주소녀의 네 번째 미니 앨범 드림 요 드림 준비에 몰두했으며 새로운 화장품 브랜드의 모델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녀의 바쁜 일정은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계속되었습니다. HAYOUNG 에이핑크 달콤한 스타일의 그룹인 에이핑크의 하영은 보통 보수적이고 우아한 의상을 입지만 섹시한 의상을 입었을 때 팬들을 미치게 합니다. 하영은 순진한 얼굴을 가진 에이핑크의 막내이지만 섹시한 몸매와 매력적인 곡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영은 아직 어리지만 성숙하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팬들을 여러 번 열광하게 했습니다. 조이 레드벨벳 체중 감량에 성공한 후 조이는 완벽한 체형과 뜨거운 곡선으로 새로운 섹시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풍만하고 섹시한 가슴은 모든 남성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조이는 뛰어난 외모와 매력적인 몸매, 저항할 수 없는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이의 생기 넘치는 가슴은 그녀의 키와 몸매에 비해 전혀 거칠지 않습니다. YUKI 한 이 핫걸은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지 않고 개인적인 삶에 대해 매우 조심스러우나 YUKI 한은 한국에서 매우 유명하며 그녀의 사진이 온라인에 올라오면 팬들이 빠르게 좋아요와 공유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녀가 매우 섹시한 몸매와 한국에서 가장 큰 가슴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YUKI 한을 본 사람은 그녀의 몸매를 잊을 수 없으며 그녀의 아름다움은 섹시한 인형과 같습니다. 드라마, 영화, 광고 속에서 순수하고 청순한 이미지를 발산하며 많은 남성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여배우가 뜻밖의 어두운 과거가 밝혀지며 대중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안기는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청순한 외모 뒤에 숨겨진 여배우의 충격적인 과거를 파헤칠 시간, 바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5위는 시대의 흐름을 잘 활용해 살아남은 배우 심은하입니다. 드라마 마지막 승부의 초대박 성공과 함께 단숨에 스타덤에 오른 심은하는 청순한 이미지를 앞세워 대중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스타로서의 입지를 다지던 중 불미스러운 사생활 논란이 불거진 것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한 남성이 심은하와 찍은 사진을 일간지에 제보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폭로 내용은 동거설이었고 심은하 측은 즉각 부인했지만 사진 속 편안한 복장과 친밀한 분위기는 남성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동거 시점의 심은하가 고등학생 신분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심은하가 학창시절 일진이었다는 폭로까지 이어지며 청순한 방송 이미지와 사생활 사이의 괴리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언론은 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심은하의 과거사를 앞다투어 보도하며 논란을 키웠고 대중은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몰락한 톱스타의 모습에 그녀의 연예계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녀를 구원한 뜻밖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북한 김일성의 사망 소식이었습니다. 언론은 심은하를 겨냥하던 비판을 멈추고 김일성 사망과 그 원인에 모든 관심을 집중했습니다. 대중의 기억 속에서 심은하의 논란은 점차 잊혀갔고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던 1990년대라는 시대적 특성은 그녀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결국 심은하는 불과 한 달 만에 남양 특집 드라마 M을 통해 연예계에 복귀했습니다. 이번에는 기존의 청순 이미지에서 과감히 벗어나 판무파탈 매력을 발산하며 이미지 변신에 성공했습니다. 4위는 음정이입니다.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음정이는 드라마 파일럿과 한지붕 새 가족 등에서 국민적인 인기를 얻으며 단숨에 스타 반열에 올랐습니다. 특히 그녀의 매력적인 보조개는 한때 음정의 보조개 성형 열풍을 일으킬 정도로 화제를 모았죠. 그러나 화려했던 그녀는 단 7년간의 짧은 연예 활동을 끝으로 은퇴를 선언하며 돌연 유학길에 올라 팬들에게 아쉬움을 안겼습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갑작스레 은퇴와 유학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답은 배인순 작가의 자전소설 30년 만에 부르는 커피 한 잔에서 밝혀집니다. 동화그룹 최원석 회장의 두 번째 부인으로 알려진 배인수는 몇 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최 회장의 문란한 사생활을 견디다 못해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후 출간된 그녀의 책은 당시 톱스타들과 최 회장의 충격적인 관계를 폭로하며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니셜로 등장인물을 표기했지만
묘사가 너무나도 구체적이어서 독자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쉽게 알아챌 수 있었죠. 음정이에 대한 묘사는 이 소설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한창 인기 절정의 여배우 어가 은퇴를 선언하고 유학을 떠났다는 대목이 바로 그녀를 암시하는데요. 소설은 기존 섹시 스타들에게 흥미를 잃어가던 최 회장이 청순미와 색다른 매력을 겸비한 어에게 빠지며 아내 배인순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재벌 회장의 사모님 자리에 오르려던 음정이의 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해외 유학을 핑계로 여행을 즐기던 그녀는 최 회장의 마음을 빼앗은 아나운서 장은영에게 자리를 내주며 결국 최 회장에게 버림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음정이는 재벌 회장 3호라는 신분 상승의 꿈이 산산조각 나고 말았죠. 3위는 손태영입니다. 한 화장품 광고를 통해 신비스러운 외모와 분위기로 단숨에 스타덤에 오른 손태영은 무명 시절 없이 화려하게 데뷔했습니다. 이후 CF와 뮤직비디오를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하며 인기를 이어가던 그녀는 당시 최고 인기 프로그램 우리 결혼했어요에서 가수 알렉스와 호흡을 맞추며 대중의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방송에서 보여준 청순하고 풋풋한 이미지와는 달리 곧 스캔들 메이커로 불리며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손태영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논란에 휘말린 계기는 신현준과의 관계였습니다. 배우 신현준과의 결별 이후로 손태영이 지목되면서 사건은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배우 이병헌의 생일 파티에서 신현준과 신혜가 다정한 모습을 보였다는 목격담이 퍼지며 불씨가 커졌습니다. 당시 해외에서 촬영 중이던 손태영이 이 소식을 듣고 신현준에게 문자로 따지자 신현준이 주영훈이랑 친 거냐? 라는 황당한 답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문자를 옆에서 본 손태영의 어머니는 크게 충격을 받아 딸의 연애를 정리하도록 했다고 하죠.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손태영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대중은 그녀를 향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청순한 이미지는 순식간에 깨졌고 그녀의 이름은 스캔들과 함께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손태영은 이 사건에 대해 나는 떳떳하다. 손태영에게 미안한 감정은 전혀 없다라며 자신만의 입장을 밝히며 우연이라도 다시는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강한 어조로 심경을 전했습니다.